모닝 체크 오늘 첫 번째 사항은 이게 이제 MSCI이고요. 어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서 좀 가져온 내용입니다. 자, MSCI 우리는 신흥지수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아직은 선유지수 못 들어가고 있고 3월에 이제 공매도 재개를 했기 때문에 4월에 공매도를 재개했기 때문에 올 가을에는 되지 않겠냐, 선유지수 편입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뭐 확단할 수는 또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MSCI 신흥지수에서 뭐 대략 9에서 한 10% 사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9%가 무너졌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8.99%로 9%대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이 좀 됐는데요. 이유는 이제 2월 달 정기 변경을 할 때 여기 좀 주가도 나옵니다만 삼성 E&I 같은 11개 종목이 한꺼번에 편출이 됐기까 이 지수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 영향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 E&I가 제일 많이 좀 이제 수익의 그 지수가 이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많은 이제 패시브 자금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중동 쪽에서 삼성 E&I가 계속해서 대규모 플랜트를 수주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MSCI 신흥지수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지 전체적으로 비중이 커지는 건데 자꾸 줄어들면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다른 나라 보니까 중국이 30%대, 인도가 한 7% 가까이 되고 대만도 인도가 한 18%가 좀 넘고 대만도 16.8%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7%죠. 우리하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삼성전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MSCI 신흥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 이렇게 쇠락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5월 달에 또 빠지면 또 더 비중이 줄어들겠죠. 다만 이제 5월 달에는 이제 국내 이제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한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좀 종목들이 편입이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좀 있어서 실제로 편입이 된다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이 추세를 틀어막으려면 결국 뭔가 구조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체크사항 가보죠. 예, 앞에서 LIG 넥스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이 이제 4월 들어서 이 LIG 넥스원하고 현대건설, STX 엔진 같은 이런 종목들의 지분을 대거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이제 10% 지분을 딱 확보하는 그런 두 자릿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됐고요. 현대건설도 0.1%를 추가로 사들이면서 이제 9.91%, 10%대에 이제 거의 육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STX 엔진 같은 경우도 8.35%를 확보했다고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상당히 좀 높은 지분율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조선 쪽에서 이 중형 엔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이것도 있고 방산 쪽에 K9 자주포의 엔진을 이 STX 엔진이 만들더군요. 저도 좀 알아보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수혜 지금 제일 좋은 섹터들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지분을 좀 매수하고 있다. 역시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지분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예전과 국민연금이 조금 바뀐 거는 경영권에 대한 이를테면은 그런 어떤 발언이라든가 뭔가 압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단순 의결권 행사라든가 시세 차익을 확보하기 위한 쪽으로 국민연금의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접근 방식이 좀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새로운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투자적인 목적으로 좀 간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이 투자 방식도 그러니까 장기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방식도 뭐 그 장기가 뭐 몇 년, 3년, 4년 이런 식의 장기죠. 조금 더 그 기간이 짧아지고 사고팔고 하는 이런 것들 조금 더 빈번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연금이 선택하는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럴만하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이시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마지막 체크사항 가보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겹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벌써 보름 정도밖에 안 됐는데 9조 한 3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도 최근 일주일 동안 상황을 보면 ABL 바이오의 663억을 순매수하면서 이번 달만 ABL 바이오가 이제 82%인데 이제 어제 걸 합하면 더 올랐습니다. 80% 훨씬 넘는 90% 가까운 수익률을 이번 한 달 들어서만 4월 달 들어서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다 오른 거죠. 한국전력도 7%가 좀 오르면서 507억을 순매수를 했고 HD 현대 마린 엔진 역시 288억을 매수를 하면서 21%가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게 가겠어라고 생각하는데 스물스물 계속 오르고 있죠. 일단 1분기 영업이익이 4조가 넘어서 역대 최대 전망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ABL 바이오는 이번에 나왔던 그 호재가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게 STX 중공업을 HD 현대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이름을 바꾼 건데 HD 현대 중공업은 대형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은 이 중소형 엔진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만큼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엔진에 대한 이런 수요도 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IMO에서 탄소세 강화 이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박들이 지금 당장 새로 배로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엔진을 바꿔서 이 탄소세 배출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들이 좀 가시화될 거다.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사실은 요즘 시장에서 잘 나가는 종목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 사는 종목도 그렇고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도 그렇고요. 이런 점들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